선호가, 이거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는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뭐가, 그래? 김선옥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화면에 몸을 기울였다. 등기부등본, 내 이름, 내 상가. 여기 이 줄 봐. 수익권 양도 예약 등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 수익권 양도 예약? 그게 뭔 소리야? 선호가, 넌 이런 거 한 적 있어? 언제? 김선옥의 입이 바짝 말랐다. 박철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임시 신탁 위임장, 월세 계좌 변경. 아니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절대로. 그럼 이건 뭐야? 내 도장이 찍혀 있다고. 스마트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 임대료 3개월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선호가, 이거 사기야. 오후 4시. 협동조합 조리실에서 마지막 도시락 포장을 끝낸 김선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80개. 오늘도 80개의 도시락이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8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반찬 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선옥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동료 미경이 싱크대를 닦으며 말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다. 집에 가면 할 일이라고는 상가 월세 입금 확인뿐이었다. 매월 25일 새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확인하고 통장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다. 퇴근길에 구청을 지나다 보니 강당에서 무언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시니어 라이프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들어선 강당에서 선옥은 박철민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혹시 프로그램 참가자세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인상이 후덕해 보였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고요.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서요. 철민은 자연스럽게 선옥 옆자리에 앉았다. 무대에서는 누군가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코하우징이요? 네, 요양원이 아니라 동년배끼리 함께 사는 공동주거예요. 서로 돌봐주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죠. 특히 선옥님 같은 분에게는 제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시면서요. 철민이 미소를 지었다.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런 마음이 얼굴에 다 나와 있어요. 선옥은 철민의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다. 8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임시 신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철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임시 신탁 위임장이라고 적힌 문서였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로 신탁에 맡기시면 그 수익으로 코하우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물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신탁이라 구청에서 연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유채린입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나요? 유채린은 구청 직원증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 안전해요. 월세 입금 계좌만 공동관리 계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간단히 끝나거든요. 선옥은 망설였다. 하지만 8년간의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옥은 철민의 연락을 받고 느린 사진관으로 향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사진관은 아담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각종 협약서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선옥은 그중 하나의 로고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늘 최종 설명을 드리고 서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철민과 유채린 그리고 몇 명의 참가자들이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고 혼자 사는 처지도 같았다. 그럼 계좌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선옥은 통장과 도장을 건넸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달이 지났다. 25일이 되어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선옥은 불안해하며 철민에게 연락했지만 번호가 통하지 않았다. 유채린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딸 도연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도연은 즉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고 했다. 선호가 이거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는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뭐가 그래? 선옥이 화면에 몸을 기울였다. 등기부등본, 내 이름, 내 상가, 여기 이 줄 봐. 수익권 양도 예약 등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 수익권 양도 예약? 그게 뭔 소리야? 선호가, 넌 이런 거 한 적 있어? 언제? 박철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임시 신탁 위임장, 월세 계좌 변경. 아니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절대로. 그럼 이건 뭐야? 내 도장이 찍혀 있다고. 스마트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 임대료 3개월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선호가. 이거 사기야. 새벽 4시.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수익권 양도 예약 등기 완료. 내 이름 옆에 낯선 회색 줄 하나가 생겼다. 도연은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임시 신탁, 수익권 양도, 시니어 코하우징 사기. 검색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다. 엄마,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경찰서라니.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김선옥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80평생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원서 부경찰서 민원실. 접수 담당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거 민사 분쟁이에요. 사기죄로 입건하려면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망행위요? 완전히 속였는데 그것도 안 돼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류상으로는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상대방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보라는 얘기네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경찰서에서 나온 모녀는 말없이 걸었다. 5월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선옥은 추위를 느꼈다. 도연아, 변호사라도 만나볼까? 엄마,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이미 돈도 없는데. 그때 선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선옥 씨세요? 저는 최미영이라고 하는데 느린사진관에서 만났던. 아, 그때 계셨던 분. 네, 맞아요. 혹시 월세 문제 생기셨나요? 저도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최미영은 선옥보다 2살 어린 여성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다고 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틀 후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최미영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제 아파트도 똑같이 당했어요. 수익권 양도 예약이라는 게
결국 소유권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럼 우리 집이 이제 남의 거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 소유지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상태예요.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최미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온 결과였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서명한 위임장 뒷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무불이행 시 즉시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다고. 선옥은 안경을 벗었다 쓰며 서류를 들여다봤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이걸 언제 써놨을까요? 분명히 간단한 서류라고 했는데. 속임수예요. 우리가 사인할 때는 앞장만 보여주고 나중에 뒷장을 붙인 거죠. 최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박철민 그 사람이 준 명단에 있던. 최미영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4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모두 연락해봤는데 다 같은 상황이에요. 총 6명이 당한 거죠. 선옥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외로움을 이용당한 것이다. 동년배끼리 함께 살자는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것이다. 미영 씨,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박철민이랑 유채린? 사라졌죠. 느린 사진관도 문 닫았어요. 어제 가봤는데 임대료 연체로 강제 퇴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돈은 다 날린 거죠.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다. 선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다. 미영 씨, 우리 같이 싸워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보고 있을 텐데. 최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인의 눈에 비슷한 빛이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분노였다. 그날 밤 선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울분을 터뜨렸다. 여보,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털릴 줄은 몰랐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옥은 그 미소가 원망스러웠다. 혼자 두고 가서 이런 꼴 당하게 하고.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싸워야 했다. 새벽 5시 선옥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도연이 가르쳐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박철민, 유채린, 느린 사진관.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시니어 코아우징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진 지 사흘째 6명의 피해자들이 수원시 평생교육관에 모였다. 김선옥과 최미영 외에도 호라비 이종수, 이혼한 박순자, 자녀와 연락이 끊긴 정말순, 남편이 치매에 걸린 윤감래까지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총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종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다. 각자 부동산 가치를 적어보니 총 25억 원이 넘었다. 이 정도면 전문 사기꾼이에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 시절 회계사였던 그녀는 숫자에 밝았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예요. 선옥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도연의 도움으로 밤새 정리한 것들이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비슷한 사건이 대구에서도 있었어요. 작년에. 정말요? 감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때는 실버타운 투자라는 명목이었는데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임시 신탁, 수익권 양도, 구청 연계 파일럿 프로그램.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계획된 표적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한 거죠. 혼자 살고 외롭고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당했는지 깨달을수록 허탈감이 커졌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선옥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느린 사진관 건물주한테 연락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철민이 임대료를 3개월치 한 번에 냈대요. 보증금도 넉넉히 줬고. 그게 왜 이상해요? 사기치려는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더 조사해 봤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유채린이라는 사람, 실제로 구청 상담사였어요. 작년까지는. 진짜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에 사직했어요.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선옥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유채린은 구청 직원증을 보여준 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재직 중에 우리 같은 어르신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례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우리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거네요? 아마도요. 혼자 사는 고령자, 부동산 소유 현황, 가족관계까지 다 파악하고 왔을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범죄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조카가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있대요. 성공 보수제로 진행하는. 성공 보수제요? 이기면 돈을 받고 지면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승산이 있어야 받아주겠지만. 선옥의 눈이 반짝였다. 한번 상담받아 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더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 신중하게 말했다. 느린 사진관에 있던 가짜 협약서들 기억나시죠?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해요. 하지만 이미 문 닫지 않았나요? 문은 닫았지만 건물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정리하면서 뭔가 남겨둔 게 있을지도. 그날 오후 6명은 느린 사진관이 있던 건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정말로 임대료 연체로 강제 퇴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건물주가 1층에 있다고 했죠? 선옥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1층은 작은 슈퍼마켓이었다. 50대 남성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 저희가 전화드린 김선옥입니다. 아, 그 사기 당하신 분들이요. 참 안 됐어요.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동정했다. 혹시 2층에서 뭔가 버린 게 있나요? 서류라든지. 있죠. 박철민 그 사람이 워낙 급하게 나가서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웠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게 있는데. 사장은 가게 뒤편으로 가더니 큰 봉지를 들고 왔다. 여기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세요. 봉지 안에는 찢어진 서류들과 사진, 명함들이 뒤섞여 있었다. 6명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하나씩 살펴봤다. 이거 봐요. 순자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맞춰보니 계좌 개설 신청서였다. 스마트 시니어 신탁 관리 협동조합. 이게 뭐예요? 아마 우리 돈이 들어간 계좌일 거예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걸로 추적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계좌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그때 말순이 다른 서류 조각을 발견했다. 여기 더 있어요. 뭔가 명단 같은데. 종이를 맞춰보니 2차 타겟 리스트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 아래 10명 정도의 이름과 주소, 재산 현황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도 우리 다음에 당할 뻔한 거네요. 감례가 경악했다. 빨리 연락해서 알려줘야 해요.
선옥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끝내야 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6명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법무법인 정희는 강남구 테헤란로의 작은 사무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말순의 조카 추천으로 찾아간 곳이었다. 김선옥, 최미영, 박순자 3명이 대표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혜진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다. 시니어 대상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자료 좀 볼까요? 선옥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건넸다.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그리고 어제 찾은 찢어진 서류들까지. 장혜진은 10분 정도 조용히 서류를 살펴봤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꽤 정교한 사기네요.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승산이 있어 보여요. 특히 이 2차 타겟 리스트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혜진이 찢어진 명단을 가리켰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라는 걸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채린이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어떻게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사기는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형량도 높아지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선옥이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럼 우리 사건 맡아주시겠어요? 네, 성공 보수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혜진이 펜을 들었다. 첫째, 피해자들이 모두 일치 단결해야 해요. 중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안 됩니다. 둘째, 추가 증거 수집에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순자가 즉시 대답했다. 그럼 우선 고발장부터 다시 작성해서 검찰에 직접 제출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한 것 같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3사람은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2차 타겟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선옥이 명단을 다시 꺼내봤다. 10명의 이름 중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은 5명 뿐이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평촌에 사는 조갑동이라는 70대 남성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최근에 시니어 코하우징 관련해서 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 아, 그거요? 박철민인가 하는 사람이 연락 왔었는데 왜요? 선옥의 심장이 뛰었다. 그분 사기꾼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사기꾼이라고요? 갑동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다. 네, 저희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혹시 계약서에 사인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사기꾼이에요? 네, 확실해요. 지금 변호사랑 고발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거의 속을 뻔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통화도 비슷했다. 모두 박철민의 접촉을 받았지만 아직 계약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선옥의 경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전화는 달랐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미자 할머니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하는데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어떻게 아세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할머니도, 저도 당했어요. 한 달 전에. 선옥은 즉시 윤미자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제 피해자가 7명이 된 것이다.
이틀 후 7명의 피해자가 다시 평생교육관에 모였다. 윤미자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라도 같이 싸우면 되죠. 선옥이 미자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 선생님이 피해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어요. 조직적 사기라는 걸 입증하기 쉽다고. 혜진이 보내온 메시지를 순자가 읽어줬다. 검찰에서 정식 수사 개시 결정이 났대요. 그리고 박철민의 실명이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가명이요? 네,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분 위조까지 하면 죄가 더 무거워져요. 미영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 신분 위조, 문서 위조, 사기, 공무원 신분 남용. 죄목이 이렇게 많으면 실형은 확실해요. 그때 선옥의 휴대폰에 장혜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아직 전부 소진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선옥에게 집중됐다. 정말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아요. 선옥은 전화를 끊고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전했다. 7명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가 해냈어요. 감례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정의를 추구하는 투사였다. 제주서 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김선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혜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옥님, 제주도에서 유해진을 발견했어요. 정말요? 네,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체크인 기록이 확인됐어요. 지금 경찰이 출동 중이라고 해요. 선옥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박철민은 함께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다른 남자요? 네, 아마 새로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팀에서는 조직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2시간 후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급보가 떨어졌다. 장혜진 변호사 유해진 체포 완료. 현재 제주서 부서에서 조사 중. 김선옥 드디어. 최미영 정말 잡혔나요? 박순자 박철민은 어떻게 됐죠? 장혜진 변호사 박철민은 아직 행방불명. 하지만 유해진 진술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서울로 압송된 유해진의 첫 조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있었다. 직접 대면은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유해진이 자백했어요. 김동욱 검사가 나와서 브리핑했다. 박철민은 본명이 박재홍이고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미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고 해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말순이 놀랐다. 맞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어요. 총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선옥은 어지러웠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김동욱 검사가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돈 대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박재홍이 해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잡혔거든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회수 가능한가요? 종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정확한 건 계좌 동결 작업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80% 이상은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흘 후 박재홍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가짜 여권을 사용해 필리핀으로 도피하려던 것이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감내가 물었다. 아직 아니에요. 장혜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형사처벌은 확정됐지만 민사소송은 별개예요. 우리 돈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민사재판도 이겨야 해요. 또 재판을 해야 한다고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확실히 유리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재판도 쉬워지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재홍과 유해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선옥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다. 특히 피고인 유해진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피고인 박재홍은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재홍은 법정에서도 당당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변호인,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시니어 코하우징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작정이었잖아요. 방청인은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줬지만 선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선옥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구청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박재홍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선옥은 차근차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로웠던 마음, 달콤한 유혹, 그리고 순간의 판단 착오까지. 그때 왜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저희 같은 나이에는 외롭거든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면, 누군가 함께 살자고 하면, 의심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배심원들도 선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 외로움을 이용해서 우리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거예요. 선옥이 박재홍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우리의 외로움을 훔쳐간 거예요. 박재홍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공판은 계속됐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다. 비슷한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외로움, 유혹, 배신.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다고 인정합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다음 주에 선고가 있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선옥은 후련했다.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선옥 언니 고생했어요. 미영이 어깨를 감쌌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7명의 여성들이 법원 계단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